지금부터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는 26쪽입니다. 자, 포토샵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4차 시 내용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제거하거나 복사하기와 관련된 기능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쪽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원본 형태의 그 이미지 화면이 보이고 결과 파일의 이미지 화면이 보입니다. 밑에 조건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본하고 결과 파일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내용에서 지금 문제 지문에 있는 것처럼 보면 뭐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되어져 있고, 그럼 이제 원래 위치 쪽에 와서 살펴봤더니 요 해당하는 건물의 벽에 이렇게 지금 뭔가 그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일정 그 영역의 이미지가 지워진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이 원본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지워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업을 저희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지문 내용은 이제 복구 블러시를 써서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형태처럼 나오는 문제 중에 복구 블러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과 관련된 게 있어요. 도장 브러쉬 관련된 부분. 먼저 브러쉬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제 도장 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보통 이렇게 지우는 용도로 많이 쓰는 거는 복구 브러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이미지를 똑같이 만드는 거는 이제 도장 툴을 보통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쓰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치만 좀 체크를 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 그 중심이 되는 본문 내용을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은 교재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습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자, 포토샵을 열어서 해당하는 그 파일을 좀 불러와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자, 파일의 열기 가면 됩니다. 파일의 열기를 가서 기본 이제 캔버스는 제공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요. 3차 시 내용에 있던 부분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용마다 이제 잘라서 가다 보니까 파일을 이제 해당하는 차시에서 열어야 된다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열어주는 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은 뭐 한번 그 해당하는 문제를 열었으면 그걸 가지고 주어진 조건들을 쭉 해나가면 돼요. 자, 지금 4차 시의 내용에 있는 저희 교재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편집 파일은 얘고요. 사진 1이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해요. 두 개를 이렇게 비연속으로 선택해서 두 개만 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면 기본적으로 열리는 거는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렇게 탭 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전 차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탭 형식이 좋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창처럼 하는 게 조금은 작업하기가 두 개의 이미지를 보기가 조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탭의 내용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당기면 돼요. 그럼 이렇게 창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제공되는 그 이미지 원본도 이렇게 드래그로 당겨주면 자, 이렇게 창처럼 보이는 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원본이 있어요. 이 원본을 우리 편집하는 쪽으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존재하긴 하는데 교재 이제 중심 내용으로 우리가 좀 맞춰가야 되니까 교재 내용 위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 이제 단축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키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전체 선택이란 얘기고요.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복사를 말하는 거고, 컨트롤 V를 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전체를 다 갖고 올 때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점선이 빙글빙글 돌아요. 선택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컨트롤 C까지 이제 하고요. 그리고 원본을 넣어야 될 위치 쪽에 와서 컨트롤 V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그럼 이게 점선이 빙글빙글 돌죠. 자, 이때 자, 컨트롤 C 해주면 되고요. 자, 원본 넣어야 될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불러왔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그 원본은 필요하면 다시 또 불러오면 되거든요. 원본을 수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을 이제 편집하는 쪽으로 불러드리는 역할은 보통 일반적으로 해요. 물론 일부분만 커트해 올 때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요번 차시에서는 뭐 그 추가적인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완성을 했으면 자, 이렇게
창을 닫아주고 편집하는 것만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러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늘 그 중심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포토샵에서는 이 레이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레이어 창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좀 올라와 줬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 창을 좀 크게 보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드래그를 해서 바깥쪽으로 빼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그 레이어가 이걸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층.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하얀색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원본에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온 거잖아요. 그것이 위에 이렇게 층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지금 강조를 하는 거냐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무의식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미지를 뭔가 편집하려고 있는 이쪽에 툴을 갖다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절대 작업이 위에 거는 되지가 않아요. 선택된 레이어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는 뜻인데, 현재 위쪽에 보여지는 이 그림이 있고 아래쪽에 흰색 도화지인데, 흰색 도화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리 작업을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떠한 레이어에 대한 작업인지를 잘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된 부분이 맞는지를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 일정 이미지 부분을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가 있는데, 확대 축소도 이 왼쪽에 있는 툴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좀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축키가 제일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컨트롤 키하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빼기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고 늘리고 이런 거죠. 자, 확대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진 상태에서, 자, 이 화면을 좀 수정하는 쪽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돼요. 그렇게 끌어올려서 내가 편집하기 좋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지금 깨끗한 위치니까 이 깨끗한 위치처럼 여기도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지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 작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 여기 아래쪽에 내려오다 보면 여기 힐링 브러쉬와 관련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밑에 메뉴가 하이 메뉴가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복구 브러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쭉 갖다 대면, 자, 이 원 모양이 난 이거보다 좀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구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옆에 내림 버튼 눌러서 적절한 숫자를 주면 됩니다.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뭐 12 이렇게 주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면 이제 조금 더 커진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위치를 갖다가 기준점을 잡고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부분에다 여기다 놓고, 자, 키보드에 보면 Alt 키가 있어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된 거예요. 자, 제가 Alt는 띈 상태입니다. 자, 이 지우려고 하는 쪽에 도형에 가면 얘가 이 기준점이 된 곳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얹어주는 거죠. 이때 뭐 드래그를 해도 좋고요.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클릭 아니면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문 떼면 돼요. 이렇게 문 떼주면 깨끗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조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건드리면 이제 불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 툴을 선택하고 줄이면 되겠죠. 컨트롤 빼기로 이렇게. 뭐 그 도구에 있는 이런 돋보기나 이용하는 방법은 교재를 좀 참고하면 돼요. 여러 가지 또 확대 축소하는 단축키가 있으니까 그건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우는 거는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만드는 복제 개념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요 아래쪽에 도구에 보게 되면 이게 도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복제 도장이 있거든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Alt 누르고 클릭한 그 위치가 기준점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처럼 다른 곳에도 똑같이 만들어주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없는 곳을 누르고 했으니까 지워지는 효과고, 있는 곳을 눌러서 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구 블러시는 이제 테두리가 약간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제하는 개념에서 할 때는, 복사할 때는 도장을 보통 많이 쓰고, 지우는 거를 할 때는 힐링 브러쉬를 많이 씁니다. 자, 사용법은 동일하다는 거.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다 완료가 됐으면 자, 이 상태에서 자, 파일에서 저장 눌러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 완료를 좀 시켜주면 돼요. 작업이 항상 이렇게 단위로 끝나면 바로바로 저장하면서 그 다음 문제를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장도 사용 방법이 동일하니까 꼭 교재를 보고 다른 예제를 열어서 꼭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